오늘 한국장은 쉬었지만 다음 거래일 기준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50원입니다. 이 선 위에서 버티면 좋은 종목도 함부로 추격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드래곤 불리온입니다. 6월 3일 한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일 종가를 억지로 해석하는 날이 아니에요. 다음 거래일에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한국 주식을 다시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선을 먼저 정리하는 날입니다. 가장 먼저 볼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피 숫자 하나보다 환율 위치가 더 중요해요. 환율이 1,550원 부근을 찍고 다시 1,530원대나 그 아래로 내려오면 한국 주식은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환율이 내려온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살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환차손 걱정이 줄어들고 대형주에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생깁니다. 그런데 환율이 1,550원 위에서 버티고 1,560원, 1,570원, 1,580원대로 열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건 단순한 하루 변동이 아니라 한국 대형주 전체에 부담을 주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막 사면 안 돼요.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따라오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살아있는지 같이 보셔야 돼요. 특히 다음 거래일 첫 한두 시간은 가격보다 반응이 중요해요. 환율이 높은데도 반도체 대형주가 거래대금으로 버티면 시장은 아직 힘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환율도 높고 거래대금도 죽으면 그건 조용한 반등이 아니라 힘이 약한 장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환율이 높아도 시장이 버티는 날은 보통 주도주가 명확합니다. 돈이 모든 종목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익이 확인되는 종목으로 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전체를 넓게 사는 방식보다 왜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오는지 설명이 되는 주도주를 골라야 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대형주까지 힘을 잃으면 그때는 시장을 좋게 해석할 이유가 약해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낙폭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환율 안정과 수급 회복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코스피가 더 높게 평가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국 증시가 싸다, 이제는 올라야 한다, 이런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핵심은 영업이익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매출은 크지만 남는 이익이 작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이 팔아도 마진이 얇으면 주식시장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코스피 재평가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예전보다 돈을 더 잘 남기고 그 이익률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지된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최근 시장에서 그 근거가 되는 축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수준의 이익을 2분기에도 유지하고 3분기와 4분기에도 반도체 매출과 가격이 꺾이지 않으면 코스피 적정 범위는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반도체 주가가 올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메모리 가격, HBM 수요, AI 서버 투자, 엔비디아 이후 설비 투자 기대가 같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고서에서 강하게 보는 핵심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 시장이 낮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낮은 마진이라면 그 마진이 개선되는 산업이 시장 전체의 기준을 바꿉니다. 지금은 그 후보가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더 높게 재평가된다는 말은 무조건 오늘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재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환율과 금리, 유동성 변수가 계속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대감과 확인된 이익을 구분하셔야 돼요. 기대감만 남아있으면 주가는 금방 식습니다. 하지만 매출, 마진, 거래대금, 외국인 수급이 같이 버티면 조정이 와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축이 흔들리면 코스피 재평가 논리도 약해집니다. 반도체 가격이 꺾이고 HBM 수요가 약해지고 AI 설비 투자 기대가 식으면 그때는 눌림목이 아니라 이익 피크아웃을 의심하셔야 돼요. 정리하면 코스피를 볼 때는 지수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지수가 버티는 이유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인지 아니면 단기 수급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보는 기업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가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마진율을 해석할 때는 반도체 회복만 보는 게 아니라 비반도체 부문의 부담도 같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에 서려면 반도체 마진 개선이 비반도체 부담을 이겨야 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커지고 시장이 앞으로의 이익 회복을 믿어야 주가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고정비가 큰 메모리 기업이라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매출 상당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생산 규모 확대, HBM 수요, AI 메모리 가격이 특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살아있으면 조정이 와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자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라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전액 추격하는 장은 아니에요. 환율 때문에 단기적으로 밀리는데 반도체 이익 논리가 살아있으면 그 조정은 분할 접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 피크아웃 신호가 같이 나오면 그건 매수 후보가 아니라 방어 신호입니다. 좋은 눌림목은 원인이 분명합니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흔들고 단기 심리가 식고 하지만 핵심 이익 변수는 살아있는 조정입니다.
이런 조정은 가격이 내려왔을 때 비중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조정은 다릅니다. 환율도 올라가고 외국인도 빠지고 반도체 거래대금도 줄고 HBM이나 메모리 가격에 대한 기대까지 같이 약해집니다. 이때는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시장의 중심이지만 두 종목을 보는 체크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복이 전체 사업 부담을 얼마나 이기는지 봐야 하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사이클과 HBM 수요가 이익 레버리지를 얼마나 키우는지 보셔야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만 흔드는 조정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익 전망까지 흔드는 조정이면 위험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사도 나쁜 자리에서 물릴 수 있어요. 코인은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위험자산 유동성의 온도계입니다. 한국 주식이 강해 보여도 코인이 따라오지 못하면 넓은 위험자산 랠리로 보기 어려워요. 그 돈은 시장 전체로 퍼지는 돈이 아니라 일부 주도주에만 들어가는 선택적 유동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가 중요해요. 넓은 위험 선호 장에서는 반도체, 성장주, 코인, 중소형주까지 같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코인이 약하고 일부 대형주만 버티면 시장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좁은 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아직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버티고 거래대금과 상대 강도가 살아나야 알트까지 볼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이 약한데 반도체만 버틴다면 추격보다 눌림목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위험자산 전체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체크할 건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이 추가로 밀리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버티면 이건 시장 전체의 상승이 아니라 반도체 중심의 선별장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보다 조건이 맞는 자리만 골라야 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바닥을 다지고 거래대금이 회복되고 동시에 반도체 대형주가 거래대금으로 버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위험자산 유동성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코인 투자자만 보는 지표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자도 봐야 하는 리스크 지표입니다. 특히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코인 약세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달러 강세, 위험자산 약세, 외국인 수급 약화가 같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에는 금리 관련 발언을 보셔야 돼요. 실제로 금리를 올리느냐보다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는 가이던스가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강한 긴축 신호가 나오면 성장주와 반도체, 코인이 동시에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는 미래 이익 기대가 주가에 크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에 민감합니다. WTI 유가도 물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유가가 다시 물가 부담을 키우는 구간으로 올라오면 금리 불안이 더 커집니다. 환율이 높은데 금리 관련 발언도 매파적이고 유가도 오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약하면 그때는 방어가 먼저입니다. 시장은 하나씩은 버틸 수 있지만 중요한 지표가 동시에 깨지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려오고 금리 관련 발언이 과도하게 매파적이지 않고 유가가 물가를 다시 자극하지 않으면 시장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때 반도체 이익 전망까지 살아있으면 눌림목은 다시 관심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지표만 보고 결론 내릴 장이 아니에요. 환율, 금리, WTI, 코인, 반도체 이익을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이 지표 중 몇 개가 동시에 나빠지는지가 리스크 크기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자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원래 몇 가지 악재를 안고 올라갑니다. 다만 핵심 지표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나빠지면 그때는 좋은 종목도 방어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환율은 내려오는데 WTI만 조금 오르는 정도라면 시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1,550원 위에서 버티고 금리 관련 발언이 강해지고 WTI가 물가 부담을 키우고 코인까지 밀리면 그건 단순 변동성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수익을 더 내는 것보다 먼저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현금을 조금 들고 매수는 나눠서 하고 확인 전 추격은 줄이는 전략이 맞습니다. 다음 거래일은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 1,550원입니다. 환율이 이 선을 찍고 내려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을 봅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살아있으면 눌림목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환율은 외국인 수급의 비용이고 거래대금은 주도주 방어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환율만 안정되고 거래대금이 죽으면 힘이 약한 반등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이익입니다. HBM 수요, AI 메모리 가격, 엔비디아 이후 설비 투자 기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익 전망이 살아있으면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익 전망이 꺾이면 조정은 경고입니다. 셋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코인이 계속 밀리면 주식도 전액 추격할 장이 아니에요. 위험자산 전체에 돈이 들어오는 장인지 반도체 일부에만 돈이 들어오는 장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넷째, 금리와 WTI 유가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면 성장주 비중은 줄이셔야 돼요. 반대로 이 두 지표가 안정되면 시장은 환율 부담을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한국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꺾이면 대형주가 버티기 어려워요. 다음 거래일에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순서가 중요해요.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데 종목만 보고 들어가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돼도 거래대금이 없으면 반등의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살아도 이익 전망이 꺾이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시장은 결국 이익이 버티는 종목을 오래 끌고 갑니다. 테마만 있고 이익 확인이 안 되면 반등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겁니다. 환율은 1,550원 아래로 밀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흔들려도 거래대금으로 버티고 외국인은 매도를 줄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추가 하락을 멈추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가장 나쁜 그림은 환율이 1,550원 위에서 더 올라가고 외국인이 빠지고 반도체 대형주 거래대금이 식고 코인도 같이 밀리는 그림입니다. 이때는 시장이 싸 보인다는 말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매수 조건은 분명합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버티고 반도체 이익 전망이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주도주가 단기 심리 때문에 밀리면 분할 접근은 가능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서 나눠서 보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가 아예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고점 추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도 이익 논리가 살아있고 거래대금이 버티는 눌림목에서 일부만 먼저 보는 방식이 더 낫습니다. 반대로 이미 비중이 큰 분들은 기준이 더 엄격해야 됩니다. 환율이 1,550원 위에서 안착하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반도체 가격과 HBM 수요가 같이 약해지면 방어입니다. 축소 조건도 분명합니다. 환율, 외국인 수급, 반도체 이익, 코인 유동성, 금리와 WTI가 동시에 나빠지면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추가 하락하고 미국 금리 가이던스까지 강해지면 주식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그때는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손실을 키우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조건부 대기입니다. 주도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자리는 시장이 확인해줘야 합니다. 분할 접근을 하더라도 기준을 숫자로 잡아야 합니다. 환율 1,550원 아래 안정, 반도체 대형주 거래대금 유지, 외국인 수급 회복, 코인 추가 하락 중단, 금리와 유가의 동시 압박 완화입니다. 이 중 두세 개만 좋아지고 나머지가 나쁘면 비중은 작게 가야 합니다. 네다섯 개가 같이 좋아지면 그때는 눌림목을 조금 더 자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다섯 개가 같이 나빠지면 그건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시장 조건이 깨지는 겁니다. 이때는 손절과 축소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좋은 종목을 오래 보려면 나쁜 구간에서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기 기준선은 원달러 환율 1,550원입니다. 이 선 아래로 내려오면 시장은 버틸 수 있지만 위에서 버티면 추격하면 안 됩니다. 둘째, 중기 주도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조건은 반도체 이익 유지입니다. HBM 수요, AI 메모리 가격, 엔비디아 이후 설비 투자 기대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금리, WTI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지표들이 동시에 나빠지면 한국 주식이 좋아 보여도 방어가 먼저입니다. 한국 증시를 버릴 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환율과 유동성을 무시하고 아무 자리에서나 사는 장도 아닙니다. 지금은 주도주를 정해두고 환율이 흔들릴 때 조건이 살아있는 눌림목만 기다리는 전략이 맞습니다. 기준은 단순해요. 환율은 내려와야 하고 외국인 수급은 돌아와야 하고 반도체 이익 전망은 꺾이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눌림목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깨지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좋은 뉴스 하나를 찾는 장이 아니라 핵심 조건이 깨졌는지 확인하는 장입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반도체 이익이 살아있고 위험자산 유동성이 멈추지 않으면 한국 주도주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 금리, WTI, 코인, 반도체 이익이 동시에 나빠지면 그때는 현금과 방어가 먼저입니다.